보면 안동 김씨. 그래 그때부터 이제 그 안동 김씨의 그 촛불 정치가 시작됩니다. 이가에. 그래서 세조 정치가 시작되는데 물론 그 앞에는 그 정조대왕 때 그 홍구경의 세조 정치가 약간 비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바로 순조 때부터 그와 같은 그 세조 정치가 아주 본격적으로 이렇게 큰 물결을 일으켰는데,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세도 정치라고 했지만 지금의 한나라당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 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무현 정권 때에 그 집권당들이 행사했던 그거라든지 또는 김대중 정부 당시에 그 민주당 세력 여기에 비해보면 그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했고 합리적인 점이 많았던 것을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평가자라 하고 또 역사의 뒤안길에 남아있는 그러한 그 왕의 인간상을 제대로 훑어보지도 않고 그냥 폄하하는 이러한 그 습관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이제 2페이지로 끝났습니다만은 내용이 좀 긴 것을 줄였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철종 강화도령이 그 정조대왕 이후 6명 임금 중에서는 가장 유식하고 가장 체계 있고 가장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이 제시했고 그 다음에 역사의 올바른 상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통치 철학을 가장 분명히 했던 임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사화론이라고 늑사자하고 평화라는 화하라자 그 글이 있는데 그 역대 임금 중에 직접 친술해 놓은 글 중에서도 철종이 해놓은 그것처럼 체계가 있고 종합적이고 또 길고 그런 기록이 없어요. 그런 점에서 이 철종은 타고난 그러한 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, 그런데 철종을 왜 무식하다고 했느냐? 그래서 철종을 이제 19살 때입니다. 9살 때 후사가 없으니까 헌종이 죽기 전에 데리고 왔어요. 그래서 임금자리에 앉혀놓으니까 그 촌딱 갖다 놓은 거죠. 아무 왕실의 예법도 모르고. 그래가지고 그 대왕 대비, 그러니까 할머니 그 순조의 왕비 되죠. 그래서 뭘 가르칠 거냐 이래가지고 대신자라고 논의를 합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묻기를, 너 강화에서 농사 지면서 야생마처럼 뛰고 놀면서 뭐 읽었느냐 그랬더니 그 기록에 뭐라고 나오는 거니, 소학 2권 읽었습니다. 그리고 통감 2째 권까지 읽었습니다. 이것뿐이요. 읽은 게 전부 그거예요. 여러분들 소학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, 2권, 3권을 하나로 해서 상권이라고 하고 5권, 6권을 하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1권서 3권까지는 그 입교편이라든가 인륜을 밝게 한다든가 가르침을 밝게 한다든가, 그래서 이러한 입교, 명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학 3권까지만 읽으면 아까 나 의원이 제시한 것처럼 기본이 바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학문이 거기서 나오고, 그 다음에 5권, 6권째는 전부 선행, 그러니까 왕상이라는 사람은 서머 밑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그냥 그 얼음판에 가서 얼음을 깨고 기도를 했더니 잉어가 튀어나왔다든지, 또 어떤 사람은 머리 둘 달린 뱀을 보면 죽는다고 그래서 머리 둘 본 그 아이가 뱀을 때려잡아서 묻었어요. 그래서 집에서 울고 앉았으니까 어머니가 왜 우느냐 그러니까, 쌍두사 머리 2개 난 뱀을 봤으니까 전 죽을 테니 어머니를 두고 죽자니 슬퍼서 옵니다.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 그 뱀 어떻게 했느냐, 다른 사람이 보면 또 죽을까 봐서 제가 죽여가지고 묻었습니다. 너 안 죽는다. 뭐 이제 그러한 그 선행 얘기가 5권 6권에 쭉 실려 있어가지고 선비들이 모여서
요새 말로 이런 텔레비전 얘기 인터넷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그때의 얘기는 소학 5권 6권만 읽으면은 하루 종일이고 한 달이고 앉아서 술 먹으면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. 그게 전부 선행의 소학이십니다. 그러니까 이 소학 5권을 읽었다는 얘기는 보통 선비 수준 이상에 속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서오경에 이제 대학론어명자 들어가는 것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통감이 몇 권이냐 하면 294권입니다. 안중근 의사가 11권까지 읽었어요. 11권까지 읽었는데 옥중에서 아무 참고서적 없이 그 옥중자전을 순한문을 써서 한 권을 냈잖아요. 11권 정도 읽으면 대단한 거예요. 근데 이 철종은 2권 읽었어요. 그 2권 뭐냐면은 가장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바로 주나라 때의 무열왕 때부터 시작되는 2대에 걸친 왕에 대한 역사 기록입니다. 근데 그걸 읽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전국시대 초기에 그 전통이 있는 주나라에 거 읽었다 하는 점에서 보면은 이건 뭐 선비 중에 선비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다만 다른 태자처럼 왕자 교육을 못 받았다는 게 그거죠. 그러니까 이제 범절을 모르죠. 뭐 용어라든가 이런 걸 모르고 그 마마소리도 잘 못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걸 가르친 것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뭘 가르칠 거냐 했더니 그 대신들 얘기가 역사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철종은 바로 어떠한 생각을 하는 거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뭐를 세우는 거니 어떻게 하면은 바로 덕을 닦으면서 정치 편화가 될 것인가.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의 괴로움을 더 깊이 할 수 있겠는가. 또 어떻게 하면은 선대왕들의 그 좋은 지적을 본받을 수 있겠는가.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그 4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합을 세워서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밤중에 보면 바로 그 왕실의 임금이 처하는 방에 불이 안 꺼지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대왕대비가 흐뭇해하다는 이런 기록도 함께 나와요.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요새도 우리가 드라마 많이 봅니다만은 그 촌딱 같은 사람을 임금을 시켜놓고 그 대왕대비가 섭정을 하는데 3년밖에 안 했어요. 3년 하고선 친정 네가 알아서 하라 하고 줄 정도로 아주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친정을 베풀었습니다만은 근데 왜냐면 그 대왕대비가 안동김씨이기 때문에 철종을 장가드리는데 바로 또 안동김씨 굿을 갖다 놓고 해서 그때서 3대에 걸쳐서 안동김씨가 이제 세도 정치를 펴나가는 그런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해가지고 이분이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게 화자예요. 일본 사람들이 지금 화자를 선택하고 있죠.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야마도 다마시 하면은 화혼이라고 합니다. 평화라고 하는 화자하고 혼백이나 혼자 써가지고 그걸 야마도 다마시 일본 정신이라고 그래요.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무사도 정신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승리학 정신 이런 걸 하나 이렇게 믹스업 해가지고선 그래서 일본의 혼을 만들자 한 것이 이제 명치유신의 기본이 야마도 다마시. 근데 그 야마도 다마시라는 혼이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어느 정도 살아있느냐 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일입니다만은 제가 그 일본 아는 친구의 그 동경여자대학 총장, 우리말로 총장이고 학장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갔더니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재수하고 있다고 그래요. 그러면서 인사시키세요. 이제 격려해 줬습니다. 그러면서 재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동경대학 들어가려고.